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영찬입니다. 네, 추석 연휴가 지났는데 그 이후에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변화가 있는지 좀 살펴주시죠. 변화가 있습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거예요. 안동 출신인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대장동 개발 의혹이 미쳤을까? 그리고 각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 원의 여파는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쳤을까? 이낙연 후보는 쫓아가고 있을까? 홍준표 후보는 윤석열 후보를 앞섰을까? 많은 점들이 궁금하실 텐데 네. 추석을 간통한 차기 대선 후보 지도조사 결과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헤럴드 경제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6일, 27일 가장 최근 조사입니다. 차기 대선 후보 누가 적합한지 물어봤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후보 28.6%, 이재명 후보 28.5%, 홍준표 후보 15.9%, 이낙연 후보 12.8%로 나타났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지금은 조금 가라앉아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이 고발 사주 의혹 부담을 안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정치권의 가장 초미의 관심사, 초대박 허리케인 태풍급 이슈입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데 두 후보의 지지율이 불과 0.1%포인트 차, 양자 대결 구도, 양강 대결 구도는 그대로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지금 초특급 허리케인급 의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재명 후보 지지율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거든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시소 게임으로 국면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문제를 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지금 넷플릭스 한국 드라마 전 세계 1위 이 오징어 게임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그럴 정도로 이재명 후보 또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됐던 것이 바로 대장동 개발 의혹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곽상도 의원 탈당을 해서 이제 무소속입니다. 그렇죠. 아들 퇴직금 50억 원 이슈가 등장하면서 일파만파 다시 국민의힘 쪽으로 공이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 호남 경선에서 광주 전남은 이낙연 후보에게 패배를 했지만 네. 아슬아슬하게 패배를 했지만 전북에서는 과반 이상 득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작은 날개를 이재명 후보에게 달아주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 프레임 전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타일 것이다. 이렇게 국민의힘 또 보수 쪽에서는 전망을 했지만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쪽 저쪽 모두에게 영향을 주는 현상이 발생했고요. 말 그대로 이재명 후보는 지지층이 재결집하는 프레임 현상, 프레임 효과로 지지율이 다시 견고하게 유지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광주 전남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두면서 돌풍이 일까 했는데 이낙연 후보로선 지금 난감한 판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결선 투표 갈 수 있을까요? 이슈성과 기술적인 면, 이슈성과 기술성 차원에서 보면 결선 투표 어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이낙연 후보는 위기에 몰려있다. 사면초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결정타 한 방을 먹이면 이걸 기회로 삼아서 반전할 것이다. 그것이 호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공언을 했던 것이 이낙연 후보거든요. 말 그대로 대장동 개발 의혹 이슈가 이낙연 후보에게는 반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다자 대결에서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기술성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여당 민주당 대선 후보가 4명만 남았습니다. 이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에 10월 10일 이전에 만에 하나입니다. 추미애 후보가 사퇴하기로 하면 이게 누적 득표가 재계산, 또 조정이 되게 되면 이재명 후보는 또 누적 득표가 더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가 어떻게 행보를 하느냐, 또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게 나타나면서 이낙연 후보 결선 투표 가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낙연 후보로서는 전망이 좀 밝지 않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윤석열 후보를 좀 살펴보면 고발 사주 의혹이 부담인데도 지지율은 계속 유지되고 이번에 조사 결과에서도 1위로 나타나고 있어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윤석열 잘한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후보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토론회거든요. 여기에서 토론을 잘 못해서 지지율이 깎이면 어떡할까. 그런데 정작 토론회 뚜껑을 열고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한 방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다. 또 이 고발 사주 의혹이 윤 후보의 지지율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마치 프레임 현상, 프레임 전쟁처럼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후보를 중심으로 더 결집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이재명 후보에게 치명적이지 않듯이 고발 사주 의혹도 이 태풍이 아니라 타찬 속의 태풍, 미풍이 되고 있는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 더 올라간 조사 결과까지 있을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윤 후보를 계속 넘지 못하고 있잖아요. 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가장 핵심적인 건 국민의힘 지지층입니다. 무야홍이 아니라 또 돌돌홍이 아니라 홍일점이 아니라 이 국힘홍이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몇 차례 토론회가 됐는데 아직까지 이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는 전폭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구조적 역선택이죠. 2030 세대 나 홍카콜라예요. 20대 남자, 2대남 지지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TK 지역, 우리 대구 경북에서도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국민의힘입니다. 왜? 국민의힘 지지층이 당원 50%, 또 국민 여론조사, 그것도 이 본선 1대1 가상대결 형태로 질문이 나가기 때문에, 질문되기 때문에 조사를, 국민 여론조사 실태, 여기서 가장 앞서야 되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아직 윤석열 후보를 앞서지 못하는 현상, 결과, 네. 이것이 아직 홍준표 후보의 현 주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각 후보별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정당 지지율도 한번 살펴보죠. 정당 지지율 차기 대선 일정과 가까워지면서 차기 대선 일과 가까워지면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지희 아나운서 기억나시죠? 네. 네, 바로 운동회 효과입니다. 지금 뭐 약간 들쭉날쭉 우후죽선 조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정당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더 근소하게 하지만 오차 범위 내에 앞서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어느 정당이 더 확고하게 앞선다라고 분석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말 그대로 차기 대선 일정이 가까워지면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제는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차기 대권 구도로 접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이 정당 지지율은 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곽상도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 원 파장이 국민의힘 지지율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영향 안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 조기 축구단에서 또 활약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연 이게 산재냐? 네. 몸이 아파서 5억 원 퇴직금에 45억 원의 산재 위로금을 받은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천 대박 아니냐. 더군다나 이거 로또 대유 아니냐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엄마 아빠 저도 화천 대유에서 일하게 해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이 곽상도 의원이 탈당을 했다고는 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율에는 또 상당한 영향, 또 차기 대권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고 특히 이제 MZ세대, 2030 세대에 치명적일 수 있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거 제명까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또 위기감, 네. 발언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 화천대유 사건을 조금 지켜보면 정당 네. 지지율이 어떻게 좀 바뀌는지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안도 하나 짚어보면 백신 접종, 미성년자도 백신 접종해야 한다라는 여론도 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도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러니까 12에서 17세 또 백신 접종 예약받고 있거든요. 임신부도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과연 국민 여론은 어땠을까요? 미성년자 백신 접종 관련입니다. 한국 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25일, 26일 실시한 조사인데요.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49.1%, 거의 절반 가까이는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고 천천히 한다라는 응답으로 나타났고요. 등교 등 일상 회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한다는 42.6%로 나타났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작용 문제거든요. 그런 만큼 미성년자 백신 접종에 나타난 여론을 보면 이 확진자가 지금 2,000명대 후반, 또 심지어는 3,000명이 넘은 적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위드 코로나로 순순히 가도 될지 국민 여론을 더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안까지 살펴보면서 오늘 마무리 짓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